조한번 박사, 저희가 구성한 영상을 보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냉탕, 온탕 갔다가 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한다고 그랬다가 저희도 헷갈립니다. 저는 만일에 이 채널의 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신다면 네. 아,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세계사를 돌이켜다 보면 네. 거대한 협상 이면에는 숨막히는 반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우리는 끝만 보는 거죠. 네. 그 상황을 다 알면 간 떨려서 못 삽니다.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예.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예.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참모들에게 맡기고 아하. 우리 이 세계 뭐 한반도로 살아가는 우리나 이 세계 시민들은 결과만 알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북미 양측 다 협상의 필요성이 있고 전망은 밝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소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최종적인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갑니다. 뭐냐면 양측이 선언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네. 근데 트럼프-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 이 협상이 이렇게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또 반론도 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은 김정은이란 즉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사실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동안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협상을 했는데 예. 뭐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성과가 좀 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변칙으로 하는 선수한테는 변칙으로 따르는 선수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저쪽에서 사실은 뭐 정상적인 수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가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4.27 성명을 발표한 지 곧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예. 바로 이성건이가 이거 우리 안 나오겠다고 예. 바로 이제 내팽겨 쳐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당해와서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버릇을 고쳐놔야 될 필요도 있다. 김정은 최대 강적을 만든 그렇죠.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그 최선이나 김경환이 정말 모든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냥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네. 이제 무릎 꿇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또 협상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드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자를.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상당히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정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정도 중요하다.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거냐. 상대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 점검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 임기 내에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게 대화로 되면 가장 좋고 대화로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도 이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태위태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어쨌든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취소 카드를 썼던 본인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게 저는 뭐 일주일도 아니고 불과 하루, 1박 2일 만에 나타난 변화여서 모든 사람들 놀랐을 것 같은데 결국 앞서 짚어주신 대로 뭔가 그 안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만나고 있다. 사실상 북미 접촉을 시인을 또 했어요. 위임을 받아 김계관 부상이 솔직히 사과 편지를 썼죠. 예. 그렇죠. 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관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아무리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도 칭찬부터 막 합니다. 나 친구고 믿을 수 있고 훌륭한 지도자라 하지만 협상에 가서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를 하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덕담을 하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이미지를 비추는 거기 때문에 다 잘 되고 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격식, 의전, 경호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북한이 다 들어준다면은 6월 12일이 아니라 6월 1일 날도 할 수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것이 다 협상의 대상인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건요. 트럼프 이펙트와 트럼프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이펙트와 리스크.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잘 오다가 다시 나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초강경수를 둔 거거든요. 네. 그 효과입니다. 그건 이펙트네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판을 뒤집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실무선에서 해결이 됐으면 그게 가장 좋았다는 거죠. 왜냐? 이 방식을 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은요. 워낙 이 그 회담 취소와 회담 재개가 빠른 시간 내에 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취소가 길어졌다라면 네. 이 방해를 할 수 있는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식으로 취소했다가 트럼프식으로 바로 이 복원을 시켰기 때문에 예. 이 회방을 놓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지 않은 점은 예. 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이는 예.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진전된 태도를 북한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백악관의 정통한 또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난 15일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But obviously, that's why Secretary Pompeo might go again, would be to try to have a full list of disclosure, even if it's not disclosed publicly, disclosed privately to the United States. Provide that as of now. To my knowledge, that didn't come along with it. 15일과 지금 오늘까지의 변화가 바로 일명 프론트 로딩, 아까 이제 봉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조치, 거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크로닌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북한의 핵 프로그램 목록을 하나 공개를 해라. 이게 공개가 안 되면 비공개라도 미국에게 넘겨라. 핵무기 일부를 반출 폐기하는 것도 오케이.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하거나 폐쇄하는 것도 오케이. 특별사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해내라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북한이 지금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태도 변화란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싱가포르에 나타나질 않았죠. 사흘 동안. 그 말은 뭐냐면 대답을 안 한 것이거든요. 리스트를 주겠다 안 주겠다도 그랬죠. 아니고 반출을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니고 그만큼 김정은 정권 안에서 전략적인 어떤 결심이랄까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진정성이 있다고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고 또 북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속할 만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제 보장을 아직도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이 말은 비핵화 의지가 있냐 없냐, 비핵화의 진정성이 충분히 있냐 없냐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조한범 박사님하고 진정성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근데 돈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질 않아요. 프론트 로딩을 하지 않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도 하지 않고. 그럼 제가 조 박사님하고 사업을 할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보장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조 박사님은 사업하다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분들 통해 가지고도 보장을 하고 그래도 저는 계속 불안해하고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 박사님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을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서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취소 시점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아닙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가 아마 전 세계 외신의 타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였다. 이렇게 호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가 빠진 언론인의 어떤 화면만, 폭파 장면만 보여주는 이런 이 비핵화 쇼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대신 진정성 있는 목록을 보내라. 근데 이 목록을 보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난 이런 회담이면 안 해. 라고 이제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은 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북한이 이제 굉장히 좀 다급해진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이야기를 방금 주셨는데요. 미국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쾌감이랄까요? 문제 제기랄까요? 지난 풍계리 핵 폐기 실험장 직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Is it correct to assume that just dismantling the site, Punggye-ri site, the symbolic site, is not enough? There has to be some more steps before the summit towards that denucleariz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will be action for action.
But for symbolic actions like closing the nuclear site, there will be small reward. Such as opening of liaison offices. He's willing to privately disclose his full nuclear inventory and then take steps toward serious verification of that in the coming months or year. Then I think President Trump's going to be a lot more eager to talk about investment. 자, 이현정 의원.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또 6월 10일 열릴 수 있다라고 한 배경에는 뭐 김계관의 수위를 낮춘 담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물밑에서 북한이 행동으로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하나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단기 CVID.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절차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번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 먼저 밝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목록부터 먼저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목록부터 내놔. 너 몇 개 가지고 있어? 우리 핵무기 한 40개 가지고 있어. 자, 그 목록을 먼저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 중에서 몇 개라도 먼저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테네시에 크론이 가져와서 뭔가 가져와야지만 그 가시적으로 보면 일단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투자할 의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본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있으면 혼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특별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먼저 정말 당신들의 핵무기가 가지고 완성했다라면 그 핵무기 몇 개 있는지, 그걸 얼마만큼 우리한테 가져올 건지, 그것부터 먼저 밝히면 그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진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느냐. 그게 6월 10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 전문가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ld standard of verification means anytime, anywhere, with anyone, being able to go to these. Many people think North Korea will balk, but if Kim is sincere, we think there's a chance that he will have to say yes. 그가 예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스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얘기지만 11월 그 미국의 그 중간 선거 전에 이 북한 비핵화 회담의 결과물로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북한에 가서 그 물건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으로 송환된 그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새벽 3시에 나가서 마중 나갔던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핵화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어떤 물건으로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 물건이다. 내가 이것을 얻어냈다라는 것을 미국은 물론 이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을 제출하고 목록 중에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그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차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으로 보면 이 완벽한 비핵화의 큰 틀에서 합의만 하면 나머지는 안 중요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자기 계산에 맞는 걸 주문 구매에 맞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했던 프론트 등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뭐냐. 배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전량을 싣고 아니면 일부라도 핵탄두와 핵물질 지금 구 차장님 말씀대로 그게 미국으로 떠나는 순간 그건 생중계 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는 거죠. 내가 해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걸 해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지금 순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여기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서 나를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의 움직임이 그만큼 또 긴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전 접촉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다고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백악관 사전준비팀이 30명가량, 그러니까 조셉 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등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이미 싱가포르에 갔다고 해요.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이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카운터 파트너죠. 이 김영철 북한 통일선전부장과 함께 모처에서 조만간 또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6월 12일 이전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뭐 2월 12일 날 저희도 굉장히 바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호텔 예약 취소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어제 취소를 다시 대계약했습니다. 예. 네. 제가 전문가로서 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거 제가 틀렸다는 걸 고백해야겠는데 예. 여기 다시 초청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권력이랄까요? 그 안정성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한문 박사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프론트 로딩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억류됐던 시민 3명이 풀려 나왔을 때 이렇게 새벽에 나가고 정말 큰 성조기를 크레인 2개로 보이고 하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은 지시를 해서 핵탄두 몇 개, 그리고 ICBM 부품 몇 개, 핵심 부품만,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또 그 협상이 진행되면 주겠다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배로 싣고 가는 거를 생중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훨씬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못한다는 것. 그것은 반발이 그만큼 심하고 예. 그 반발을 충분히 견제할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정치적인 이제 권력 위치를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27일 날 노동신문을 보면은 그 북미 회담은 먼저 요구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거기에 미국 일부 언론들이 주제넘은 훈시질을 해대는데 예. 우리가 회담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예. 이게 그 1인 독재 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걸 보면은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것을 딱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좀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중앙TV 북한의 대표적인 매체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일 텐데요. 그 물밑에서 또 어떤 후폭풍, 또 지금 현재 작은 폭풍들이 일고 있을지는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다음은 정치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